초중고등학교의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정부의 그 예산, 중앙정부의 예산 사업을 영통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들에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별교부금 사업이라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13개 사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81억인가를 사업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수원의 다른 지역은 같은 기간에 예를 들면 8달 같은 데는 2개 정도 사업을 했는데 우리 경우에는 13개 사업을 했다. 그 다음에 영통구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비해서 학교가 신설된 것이 적어서 학교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영통구에 살면서 다른 지역으로 멀리 학교를 다녀야 되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 그동안 학교를 모두 16개를 설립을 했습니다. 8년. 그리고 교육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혁신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많이 해와서 영통중학교 같은 곳은 올해 이제 경기도 교육청이 지정하는 혁신학교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수원 영통의 유치원, 또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경기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로도 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가 전부 신설학교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역시 선배들의 사회활동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앞으로는 이 고등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통에는 2개의 외국인 학교가 있지만 그건 특별한 거고 나머지는 전부가 공립학교입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의 교육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우선 자율형 공립학교, 혁신교육의 그 교육 이념과 기법을 공립학교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보다 완벽하게 성공시키려면 기숙사를 함께 붙여서 기숙형 자율형 공립학교, 기숙사가 있는 자율형 공립학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교 신도시에 새로 만들어진 학교는 우선적으로 그렇게 짓고 땅에 여유가 있는 학교들은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야만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공교육만으로 교육을 다 완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정말 경악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대표를 뽑아서 정부를 만들었는데 그 정부가 현재까지 나타난 것만 해도 2,600명이 넘는 민간인들을 광범위하게 사생활을 도청하고 사찰을 했다. 누구로부터 무슨 권한을 가지고 그런 짓을 했고 무슨 목적으로 그런 짓을 했느냐. 이건 마치 대한민국을 그 조지 웰스의 빅브라더스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거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작년, 재작년부터 지적이 되고 했을 때 당시 한나라당이나 MB정부가 자꾸 덮기만 급급했고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이 나오고 청와대가 사실상 기획하고 지시하고 보고받고 또 그것이 폭로된 이후에는 은폐하고 축소 수사하는데 앞장섰다는 것이 나타나니까 이제 와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지난 정부도 똑같이 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요. 그러나 문재인 우리 후보가 분명하게 지적한 것처럼 지난 정부, 민주정부 그 사람들이 과거라고 하는 것은 아마 박정희 대통령 때나 전두환 대통령 때나 노태우 대통령 때는 그랬을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후에는 총리실의 공직기관 그쪽은 정부 공무원에 대한 감찰, 공무원들의 부패는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만 국한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관련된 사람들을 다 출석을 시켜서 청문회를 갖고 한번 명명백백하게 밝혀보자. 모든 기록을 다 공개하자. 그러고 판단해보면 알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지금 주장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특검을 하자 그러는데, 특검이라는 것은 잘 아는 것처럼 국회를 열어서 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지금 특검하자고 하는 것은 당장 급본부를 꺼보자는 거죠. 특검하기로 했으니까 이건 됐다, 이제 그때는 넘기자 하고 선거 때까지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인데, 그런 시간 벌기용 특검을 우리가 해줄 수는 없고, 국회가 끝나면 바로 청문회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특검의 내용도 바꿔서 그때 특검을 해야 된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합니다. 자신이 재임기간, 자신이 총책임을 맡고 있는 청와대라고 하는 각 부서의 실에서 헌행인 것만큼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그것은 앞으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현재로서도 우선 사과해야죠, 국민 앞에.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돼서야 말이 됩니까?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결백하다면 그 청문회에 당연히 나와줘야죠. 그리고 관련된 당시의 총리들 다 나와서 전부 하나하나 증언하고, 그 기록이 있을 테니까, 또 그 기록을 위법해 가면서 파기한 사람, 그 기록을 파기를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그런 것들도 명백히 밝혀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해상 운송로가 대한해역, 일본과 부산 그 사이로 해서 그게 주 해상 운송로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중이 큰 해상 운송로입니다. 따라서 이 해상 운송로를 우리 상선이 계속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초계하고 경호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국방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해상 운송선을 공중과 바다에서 초계하는 기능이 국방의 중요한 기능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참여정부에서 제주도 남쪽에 군항을 하나 건설할 필요가 있다 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해군 기지를 제주도 남쪽에 하나 만드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는 찬성합니다. 문제는 어디에다가 만들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강정마을은 제주도에서도 경관이 수려울 뿐더러 문화재적 가치가 아주 높은 그 구렁비 바위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 곳이고, 전체가 통바위로 되어 있는 그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부셔가지고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는 당초 국회에서 허가해 준 대로 민군 복합형 기지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고, 거기서 상선이 그 앞에 물살이나 모든 조건으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당에서는 이 민군 복합형 기지로 크루즈와 같은 관광선이 들어와서 거기 정박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군항과 민항이 함께 개발되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결정이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MB정부에서 집행하면서 이 민항은 쭉 빼버리고 90몇 %를 전부 군항 건설에만 쓰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강력히 주장하여서 예산을 전부 삭감해버렸습니다.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하는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다만 수정에 필요한 예산만 일부 남겨놨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 사용하지 않은 돈을 가지고 이건 우리 집행할 권한이 있다라고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참으로 국민들에게 너무 오만한 행정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본래의 취지대로 민군 복합형 기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것을 이 군항이라는 게 한 번 만들면 몇백 년 가는 거 아닙니까? 위치도 잘 선정해야 되고
그 설계도 다시 잘 해야 되고 그런 걸 잘 검토를 하고 국회에서 의결해서 했는데 과거에 자기들이 군 기지 거기다 만들려고 시도하던 건데 돈 안 쓴 거 있으니까 내 권한이고 여기 있으니까 무조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진짜 이거 19대 국회에 가면 이것도 또 하나의 청문회 감입니다. 한미 FTA에 관해서는요, 우리 당의 당론, FTA 자체는 찬성하지만 MB 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굴욕적으로 재협상되어서 이익의 균형이 현저히 무너지고 독소 조항을 많이 안고 있는 이 한미 FTA는 절대 이대로 비준되어서는 안 된다. 재협상을 통해서 수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당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총을 통해서 정부나 한나라당하고 협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우리 당내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당의 당론이 한미 FTA는 전면적으로 재협상에서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비준을 원천적으로 반대하지만 그럼 무슨 협상이 필요하냐? 협상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반대하는 게 분명한데 협상이라는 건 서로 주고받을 게 있어야 협상하는 거거든요. 반대하는 게 분명한데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 근데 이 딜레마가 있었던 겁니다. 피해 산업 보존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88석의 의석밖에 없고 저쪽은 18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어차피 통과될 수밖에 없다. 비준안이. 그리고 미국 의회가 비준안을 통과하고 나서는 바로 이게 비준안 처리가 코앞에 다가왔다. 그런데 우리 야당이 당연히 보호해야 할 농축수산업, 중소상인들, 또 전통시장들, 골목상점들, 소상공인들 이 사람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우리 야당 책임인데 그거를 입법과 예산으로 전혀 강구하지 않고 우리는 반대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비준 당하면 국회에서 다수가 비준 당하면 그러면 그게 야당으로서 떳떳하고 제대로 할 일을 한 거냐. 그 딜레마를 부닥쳐서 저를 보고 어렵지만 협상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자 협상을 하려면 우리가 내줄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하는 게 분명하고 재협상을 우리가 관철할 능력은 없거든요. 재협상이라는 것은 정부가 하는 거니까. 또 우리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정부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강요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럼 재협상도 못하는데 우리가 내줄 게 뭐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협상에 임할 때 우리가 내줄 수 있는 것으로 반대는 한다. 한나라당과 협의해서 반대는 우리가 한다. 재협상 통해서 내용이 수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반대한다. 다만 그 반대의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반대의 방법으로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몸싸움으로 몸을 던져서 맞고 그리고 거기서 끌려 나오는 그런 방법으로 반대할 거냐. 아니면 국민들에게 우리가 야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고 또 피해 산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대책을 강구해서 피해 산업 보존 대책은 이렇게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전면 재협상은 우리의 힘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걸 비준 동의해 줄 수 없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우리를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시면 그 힘으로 전면 재협상에서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하고 퇴장하자 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그것이 한나라당과 협상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죠. 그래서 우리 의총에서 그렇게 해라 하고 결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재협상을 해서 농축산업과 중소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두 17, 18가지에 관한 법을 다 개정하고 또 예산상의 대책까지도 전부 안전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당의 극소수의 의원들이지만 또 민노당, 통합진보당 쪽은 협상을 아예 하지 말고
그냥 몸을 던져서 막아야 된다. 무조건 피해사나 보존 대책도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다 보면 결국은 한미 FTA를 인정해주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무조건 몸을 던져서 막다가 안 되면 국회 해산해버리면 된다. 국회에 들어가지 말고 4월 총선을 치르자. 이것이 통합진보당의 요청이었습니다. 당시 민노당에.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우리 당 소수 의원들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당에서 그 문제를 놓고 오랜 토론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첫째, 우리가 피해산업 보존 대책을 확실하게 법과 예산으로 약속은 받았지만 그걸 통과를 시키려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통과가 되겠느냐. 피해산업 보존 대책을 확실하게 법과 예산으로 실천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첫째.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내년 4월 총선에 필패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야당이 여론전을 피고 논의를 해도 한미 FTA에 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55%는 찬성이고 45%는 반대한다. 그러면 우리가 45%를 얻으려고 현재는 MB정부 심판 이걸 가지고 하면 너무나 민생경제도 개판 만들어놨고 부정과 비리와 부패가 심하고 민간 불법 사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 60대 40 내지는 65대 35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MB정부 심판 선거로 가야지. 그리고 그중에 한미 FTA 한 부분으로 붙어서 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선거를 가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저희가 선택한 방법 협상을 통해서 반대하자는 그런 쪽을 선택했는데 그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우리 강경파들이 막 주장하고 통합진보당이 하니까 이거 틀렸구나 빨리 해야 되겠다 하고선 날치기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때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최루탄 터뜨리고 그 바람에 제대로 반대도 못 해보고 이제 끝난 거지요.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이나 우리 당의 강경파들은 협상파의 대표가 저니까 저를 심하게 공격을 했죠. 제가 당을 위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주장대로 우리 당이 특히 한미 FTA 19대 국회 소리가 다수당이 되면 즉각 폐기하겠다라는 주장으로 갔을 때 제가 당내에서 지도부 회의 때 그렇게 하면 우리 선거 진다. 한미 FTA는 폐기라는 것을 저 언덕 위에 커다란 돌멩이를 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위협을 하지만 집권당이 되려면 수권 정당이 되려면 재협상을 통해서 수정한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명숙 대표 보고 절대로 폐기를 주장하는 모임이나 이런 데에 당대표로 나가지 말아라. 정동영 의원을 내세워라. 정동영 의원은 폐기를 주장하니까 즉각 폐기를. 통합진보당은 즉각 폐기를 주장하고 그렇게 했는데 한명숙 대표가 그만 정동영 의원의 강권에 못 이겨서 예를 들면 미대사관에 가서 그 편지 전달하고 하는 거를 같이 했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2주일 만에 우리 당 정당 지지율이 바로 곧바로 수직 낙하해서 우리가 1월 15일 이후에는 새누리당보다 15%까지도 앞선 적이 있었습니다. 평균 10%는 앞섰거든요. 그것이 그만 15%가 뚝 떨어져 버려갖고 지금 4, 5%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 76명, 88명 중에 76명의 의원은 저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책임 있는 야당이 할 일은 경제적 약자이고 소수파이고 그늘에 있는 농축수산업과 중소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확실한 입법과 예산 대책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걸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반대를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 정치도 성숙해야지. 언제까지나 멱살잡이하고 문 두들겨 패고 햄마로 그런 정치를 할 거냐.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전 세계에 그런 나라 두세 개밖에 없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거기에 가장 극렬한 정치를 하는 나라로 돼가지고야 이 정치가 불신받지 않겠냐. 안철수 현상이 생기는 것도 바로 그거 아니냐.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 입장을 국민 앞에 그대로 밝히고 퇴장하면 될 거 아니냐. 그게 제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저는 앞으로 이제 19대에 제가 들어가게 되고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몸싸움하는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우리
야당도 버림받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당당하게 입장을 개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하고, 그래서 제가 의안처리제도 개선 법안을 대표 발의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18대 하고 싶고 안 되면 19대에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다시는 몸싸움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수원선을 영통을 통과하여 동탄까지 가도록 노선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신수원선은 저 과천의 인덕원에서부터 출발해서 장안구를 거쳐서 광교 신도시를 거쳐서 그 뒤에 노선이 지금 좀 불분명합니다. 국토해양부의 가안이죠. 가안은 흥덕을 거쳐 서천을 거쳐서, 흥덕을 거쳐서 여기 영통역 거쳐서 서천을 거쳐서 동탄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영통구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노선이죠. 국토해양부가 그렇게 한 것은 자기들이 개발한 주택단지가 흥덕하고 서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에서 개발한 영통이나 이쪽은 자기도 관심사 아니다라는 그런 계산인데, 제가 그걸 딱 보고 이건 절대로 BC 레이셔가 1이 안 나온다. 흥덕에 무슨 유동인구가 있습니까? 출퇴근 인구밖에 더 있습니까? 서천도 마찬가지죠. 정부의 모든 예산 사업은 BC 레이셔가 1이 넘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은 아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평가 의뢰해보니까, 국토해양부가 평가해보니까 0.9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노선을 변경해야 하는데,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산 50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작년에. 그럼 그 50억을 가지고 이제 수원시와 국토해양부가 협의해서 노선을 확정해야 하는데, 대체로 보면 광교까지는 이견이 없습니다. 광교에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제가 보기에 BC 레이셔를 1을 넘겨서 동탄까지 가려면 유일한 해법은 법원 내거리로 다시 빼야 됩니다. 법원 내거리에 아주대학이 있고 동수원 일대에서는 법원 내거리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버스 노선도 거기에 가장 많이 정차합니다. 그래서 법원 내거리에서 쓰고, 그 다음에 동탄까지 갈 때 어디로 갈 거냐. 너무 돌아서도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어디냐. 영통구청입니다. 영통구청에 그 유동인구가 많은 데다가 삼성의 한 5만여 명 되는 직원들이 너무나 자동차를 많이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로 인한 교통체증, 이것이 동수원 일대의 교통체증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차 막히는 데. 그것도 좀 덜 수가 있다. 거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조사를 중인데, 홈플러스 영통역에 쓸 거냐. 영통역에 쓰면 서천으로 해서 동탄으로 빠지고요. 안 그러면 망포역을 쓸 거냐. 망포역으로 해서 동탄으로 빠지는 거죠. 그거를 놓고 지금 BC 레이쇼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영통구역의 중심부를 이렇게 거쳐서 동탄까지 가져야, 그렇게 하고 계산해 보니까 BC 레이쇼가 1.2가 나옵니다. 그래야 조기 작동이 되거든요. 이 분당선 연장선은 BC 레이쇼가 1.2가 넘었기 때문에 착공한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영통은 저 분당 이나 일산처럼 전체의 도시 개발을 종합된 계획 속에서 개발한 도시가 아닙니다. 이미 22년 전에 메탄 지역을 삼성전자가, 이 허허벌판에 삼성전자가 여기 먼저 챙겼죠.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거주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메탄 지역이 20몇 년 전에 개발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거 갖고도 부족하니까 조금씩 확대된 것이 영통 개발이었습니다. 이 영통이 한꺼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인구가 27만이 됐는데, 영통구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심공원이 없어진 겁니다. 분당에는 중앙공원이 도시 설계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건설업자에게 주택을 가격을 분양할 때 다 포함시켜서 분양할 수 있었거든요. 중앙공원 또
일산의 호수공원처럼 좋은 공원을 아예 시작했어야 되는데 여긴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가 17대에 공약해서 영흥공원을 우선 개발을 하려면 수원시 예산으로 개발을 하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워낙 땅값이 비싼 데다가. 그리고 수원시의회가 동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영통은 그래도 생활 환경이 나은데 거기만 돈을 쓰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시드머니라 그래가지고 중앙정부의 돈을 가져왔습니다. 30억을 갖다가 영흥공원에 축구장을 만드는데 투입을 했고 거기에 김문수 지사가 중앙정부 예산 따는 걸 도와드리고 그 대신 거기에 50억인가 투자하고 해서 영흥공원이 지금 축구장과 시 자금도 대형 투자가 되고 해서 배드민턴장만 있는 공원이 돼버렸죠. 나머지는 그냥 버려져 있거든요. 저 영흥공원을 개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장동이 제일 열악합니다. 망포동 태장동에 지금도 아파트가 막 들어서는데 공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잠정장이라고 하는 뽕나무 밭이 큰 게 있고 아주 좋은 위치에 한복판에 넓은 평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17대, 18대에 걸쳐서 농촌진흥청 땅 아닙니까? 농촌진흥청이 전북 완산으로 이주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수원시가 매수하게 해서 일부를 매수해서 거기에 지금 태장동사무소죠. 주민자치센터를 잘 짓고 또 태장마루도서관을 아주 잘 지어서 지금 아주 수원에서는 제일 좋은 도서관과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땅을 40몇천 평의 땅을 거길 체육공원으로 만드는 일,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둘 다 땅값이 평당 1,000만 원이 넘는 곳에 시비로다가 시민의 세금으로 그걸 10,000평을 살라 그래도 그만둔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수원시장이 1년에 쓸 수 있는 정책 예산이라는 게 불과 1, 2천억 내외인데 그래서 이것은 개발을 하긴 해야 되고 방법은 민자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근데 민자사업을 하려면 사람들이 특혜 시비가 생기게 되죠. 공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걸, 아파트나 상가를 짓는 걸 전제로 하지 않고는 민자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으로 그 민자사업자가 절대 특혜를 안 보도록 최소한의 이익만 보고 나머지는 전부 공원에다 투자해서 그 이익금으로 공원에 투자해서 공원으로 만들어서 기부 체납하도록 돈은 전부 민간 자본으로 하고 그런 민자 사업을 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고민한 끝에 이재준 지금 현 부시장이 이 분야 우리나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법 개정안을 제가 내놨습니다. 방법은 뭐냐? 특혜 시비를 없애고 하는 방법은 수원시와 민자 사업자가 공동 사업을 하는 거다. 그러면 모든 예결산 내역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다 언론에 발표할 거고 이익이 나도 수원 돈이요 손해가 나도 수원이 손해보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밖에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법 개정안을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고 그거를 빠르면 18대 국회에서 안 되면 19대 국회에 재발의해서 통과시켜가지고 영흥공원과 이 잠정장 체육공원 두 곳을 영통구민회에 휴게, 문화, 휴식, 체육,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 사이에 국유 그랜드 백화점, 요 건너편에 그랜드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랜드 백화점 뒤에 그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병원용 부지로 갖고 있는 공공청사용 부지로 갖고 있는 땅이 한 10,000여 평이 있습니다. 그 땅을 제가 작년에 나서서 설득을 시켜서 기획재정부를 설득을 시켜서 수원시가 MOU를 체결해서 운동장으로 거기 공공기관을 지을 때까지는 그게 뭐 5년 후에 지을지 10년 후에 지을지 모르니까 우선 거기에 족구장, 배구장, 리틀 야구장 이런 축구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체육공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영통 1동의 청명산 입구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 배수지를 아래는 지하는 파서
지하가 아니라 사실상 1층 높이인데 거기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2층, 3층에 체육공원, 실내 체육관을 짓고 그리고 그 3층 그 언덕배기 꼭대기 위에는 다시 평지 위에 지붕 위에는 평지 공원을 만드는 설계가 완성돼서 곧 시작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이제 공원과 휴식 공간을 만드는 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분당선 연장선이 망포역까지 올해 개통되면 현재 거기 시내 버스 정거장이 있습니다. 아주 요지에 있죠. 그것이 버스 정거장은 저쪽 권성구로 옮겨가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옮겨오고 나면 거기를 회차장으로 만드는데 회차센터로 그래서 1층, 2층은 회차장으로 하되 3, 4, 5층을 공공 문화복지시설로 만들어서 영통이 부족한 도서관이라든가 문화복지시설센터로 거기를 쓰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영통 지역의 중요한 공약이고요. 저 메탄 지역은 메탄 1동의 4단지와 5단지를 재개발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은 다 동의했고 바로 선거가 끝나는 대로 재개발을 해서 그 재개발된 부지에 한 3,000평 정도의 공공시설 부지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메탄 지역에 부족한 복합문화복지시설 또 도서관을 함께 지으려고 합니다. 수원 발전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수원 비행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수원 비행장의 소음 피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수원 시민, 하성 시민이 합해서 2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3만 6천 명이 작년에 국가배상 소송에서 승소해서 467억인가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원뿐만이 아닙니다. 대구와 광주 합하면 작년에 2,300억을 정부가 배상해야 합니다. 지금 전문가들 추계에 의하면 5년 후면 그게 1조로 늘어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대도시 한복판의 군용 항공기지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20여 년 전에 다 공항을 사람이 살지 않는 바닷가, 섬이나 아니면 사막으로 다 옮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행기의 성능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등치가 커졌고 또 전투기들이 엄청난 양의 메가톤급 폭탄을 싣고 매일같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안전사고라도 나면 수원 시내 법정동 같은 건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하나는. 그래서 그런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옮겼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특수한 남북 대치 상황 이런 걸 고려해서 못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매년 1조씩 여러분의 세금으로 비행장 주변에 사는 사람에게 반복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돈을 물어주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바보 같은 짓을 계속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군용 항공기지 이전 촉진법을 발의를 했고 여야 간에 다 거기에 서명하고 수원의 내의원 포함해서 대구의 유승민 의원 등 대구의 전 의원, 광주의 전 의원 다 함께 참여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유철 국방위원장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마도 제 짐작에는 그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에 더 유리하게 된다. 그러니 선거 이후에 보자 하고 뒤로 밀어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됐는데 이제 선거 끝나면 이거 통과시킬 겁니다. 시켜서 그 법적인 실질적인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을 다 없애버리고 수원 비행장 빨리 옮기고 그 자리에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광교 신도시 테크노밸리에서 삼성전자와 디지털 엠파이어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수원 비행장까지를 연결해서 우리나라 IT, 반도체, 나노 산업이 첨단 산업 기지로 개발하고 또 서수원에는 성균관대학교의 제약학과가 대한민국에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평가가.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 이전부지, 농가대학교 이전부지가 전혀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향남 제약단지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약 공장은 다 거기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대를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 신약 제조, 인공장기 제조의 첨단 산업 기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기도 남부에, 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도 남부에 우리나라의 앞으로 양대 성장 전략 산업이, 첨단 산업이 거기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야만 수원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공급하고 우리나라가 현재의 G20 2만 불 시대에서 G7 5만 불 시대로 빠르게 도약할 수 있는 전진기지가 여기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수원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4월 11일 선거는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생경제를 파탄시켰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크게 후퇴시켰고 남북관계도 악화시켰습니다. 또 최근 불거진 것처럼 우리가 뽑은 대통령과 우리가 뽑은 정부가 어떻게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러 왔습니까? 이제 이 대명천지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런 정권에 다시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투표만이 권력을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통 구민 여러분께서 손에 손잡고 영통의 미래를 위해서나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영통을 교육 특구로 만들고 교통이 편리한, 또 휴식 공간이 풍부한 그런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모두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투표에 참여해서 저 김진표를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희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그런 나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